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일 목요일 아침 8시 44분입니다. 이번 영상까지 핸드폰으로 녹화하고요. 오후에 집에 갑니다. 오후에 정상적으로 컴퓨터에서 녹화하도록 할게요. 어젯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젯밤에 있었던 자세한 내용들은 집에 가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집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다, 시장의 반응 위주로 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어젯밤에 워낙 중요한 이벤트들이 무엇이 있었다라고 간단하게 한마디로만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2분기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 QRA라 하는데 이게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특별히 시장에 충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물들의 채권 발행을 좀 줄인다. 중장기, 예, 이런 채권들은 좀 줄이고 단기물 채권 비중 좀 늘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장기 채권 금리 상승이죠. 장기 채권 금리가 이거 발표 이후에 조금 떨어지면서 시장에 안정을 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FOMC 회의 있었죠. FOMC 회의에서는 그 시장의 우려를 다소 완화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FOMC 회의 전에 심지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소수지만 등장하긴 했었는데 이런 우려를 완전히 일축시키면서 일단은 FOMC도 시장이 일단 좋게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요 정도가 일단 중요한 이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어젯밤 시장 반응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은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스닥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크로적인 변수들은 전반적으로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요. 2분기 채권 발행 계획이라든가 FOMC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은 시장이 우호적이었는데 정작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 이러면서 반도체 섹터가 좀 부진해서 어젯밤 나스닥은 일단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S&P도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물론 근데 일부 이제 금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변하고 달러가 좀 떨어지면서 기존에 이제 고금리에 시달리면서 좀 부실하던 그런 일부 종목들이 좀 좋은 종목들도 있었죠. 그래서 일부 지수들은 다우지수 같은 건 상승 마감하기도 해서 일단은 혼조하게 마감했다라고 표현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뭐죠? 반도체죠. 네. 반도체가 어젯밤에 하락을 했고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구분을 하긴 해야 돼요. 무슨 매크로적인 변수가 악재라 가지고 시장이 안 좋았다가 아니고 반도체가 안 좋아서 안 좋았던 거지. 매크로적인 어떤 그런 불안감은 일단 어느 정도 좀 해소는 시켜준 게 어젯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예, 어떤 금리 인상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수 의견 불식시키고 채권 발행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어젯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대외적인 매크로적인 변수는 좋다. 근데 기업이 안 좋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어젯밤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뭘 했냐? 일단은 가만히 있었고요. 일단 차트 내용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 어제 나스닥이 한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저항을 다시 한번 올랐다 빠졌잖아요. 그죠? 나스닥은요. 일봉인데 분봉으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30분봉인데요. FOMC 회의 전에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FOMC 회의 때 무슨 내용 좋다라고 하면서 확 올랐다 장 막판에 다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밤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 분봉상으로 보면 여기서 저항 한번 확인했죠. 여기 단기 저항이라 말씀드렸죠. 근데 올랐다 한번 더 빠지면서 저항이 한번 더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훅 빠지면서 저항을 확인했지만 또한 더 이상 이제 하락이 또 진행되고 일단 그러진 않습니다. 아마존 실적이 또 괜찮아서 또 어느 정도 또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계속해서 혼조한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은 일단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몇 거래일 동안 여기 저항을 누적시켰고 어젯밤에 올랐다 빠지면서 저항을 한 번 더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이쪽 부근에 3거래일간 저항을 누적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3거래일간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는 일단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요인인데 그렇지만 일단 이쪽 부분은 또 단기 저점이라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지지력이 있는 구간, 단기적으로 저항이 있는 구간 어떻게 될지 그런 잘 모르는 구간입니다. 근데 어쨌든 어젯밤 마감이 어떻게 되면서 이 위쪽 이런 부분은 일단은 저항이 누적된 건 맞다. 그래서 분위기는 일단 다소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아침에는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는 좀 안 좋아진 게 맞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요. 당연히 S&P도 좀 분위기가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유럽 증시도 어젯밤에 그래서 이렇게 하락 마감하면서 결과적으로 단기 쌍고점 만들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고점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하방 베팅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반등시 매도 전략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좀 분위기가 이제 안 좋아졌어요. 사실 그죠? 이렇게 분위기 안 좋아지게 만든 거는 FOMC 회의가 아니고 어떤 매크로적인 변수가 아니고 반도체가 안 좋았다. 사실 그게 이제 지금 세계 증시를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약간 구분은 하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에 금리 인상 이런 거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그 안정됐습니다. 하락죠. 달러 약세. 하지만 아직까지 답답한 구간입니다. 얘가 이렇게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 구간인데 매크로적인 변수로만 보면은 일단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죠? 새로운 우려가 제기된 건 아니니까 안정되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뭐 지금 이제 이 위험 자산의 영향도 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식 시장이 추세적으로 무너진다. 좀 불안한데 추세적으로 무너진다 그러면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어젯밤에 이 시장이 안정되긴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좀 안정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추세는 아직 죽은 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젯밤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더 올라가겠다는 가능성은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고 아직도 혼조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금리도 어젯밤에 많이 안정됐어요. 10년물 선물로만 일단 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인데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얘도 그래요. 얘도 이제 어젯밤에 특별한 FOMC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제 금리도 떨어질 수 있다. 야, 이제 금리도 안정적이야. 라고 이제 볼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인 것뿐인 거고 이슈에 따르면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아직 모릅니다. 안정적으로 될 것 같긴 해 보여요. 그러나 여기 돌파 한착했냐 이거죠.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직 여기를 돌파 한착하지는 못한 모습이죠. 우리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혼조한 구간이고 정작 이 자리를 넘어가야 그러니까 금리가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켜야 아래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 붕괴시킬 만한 재료가 일단 등장한 것 같긴 같은데 붕괴시킬 만 할 것 같긴 해요. 분위기상으로는. 근데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리 베팅도 어젯밤에 안 하고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여기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한국 증시는 일단은 아마 안 좋은 영향을 좀 받긴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죠. 일단은 어젯밤엔 반도체가 안 좋았고 또 그리고 한국 증시 휴장이었던 어제 같은 경우는 어땠죠?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고용 비용 지수가 급등하면서 비용 지수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한번 하락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한국 증시는 지금 악재가 좀 반영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악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잘 보셔야 되는 자리는 하여튼 이 봉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봉 4월 24일 날이죠. 4월 24일 날 급등했던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 정도는 뭐 오버슈팅으로 봐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도 좀 안 좋고 하니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싸우는 걸 좀 보시고 분위기 안 좋아 일단은 뭐 반도체도 안 좋고 뭐 시장 반응이 일단 좋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한국 증시 문 닫았던 사이에 나스닥이라든가 미국 증시 분위기가 계속 안 좋긴 했으니까 일단 안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 일단 저항을 테스트하겠죠. 조금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 공격적으로 하방 진입 혹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실 분들은 오늘 좀 잘 보시긴 보셔야 될 겁니다.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4월 24일 요날봉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죠. 이날 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갖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좀 움직여 볼 수도 있는 그런 날. 그리고 상방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좀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자리를 제대로 안착을 해야 여기를 지지선으로 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꽝입니다. 여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의미 있는 저항이 되면서 이렇게 N자로 빠질 수 있거든요. 지금 중요한 분기점이니까 또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이쪽에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못 넘어갈 가능성도 좀 보이기 때문에 하방 베팅 슬슬 생각해 보거나 조금씩 뭐 어쩌면 진입을 고려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코스닥도 영향을 같이 받긴 할 거예요. 코스닥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건 제 생각에 요런 자리, 요날, 이날도 아마 4월 24일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저기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똑같아요. 4월 24일 봉을 기준으로 해서 24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느냐 아니면 이 자리를 붕괴시키느냐에 따라서 좀 시장의 힘을 좀 판단을 좀 달리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들을 좀 전에 보셨던 24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 어떤 하방 진입이라든가 어떤 진입과 청산의 그런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24일 가격 안착해 있으면은 이 자리가 중요한 어떤 지지선으로서 계속해서 상승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붕괴시키면 꽝이에요. 그러면 이제 N자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고 이 자리가 의미 있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오후에 집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